2020년 4월 22일 수요일 경제신문 읽는 여대생 시작합니다. 1. 적자 국채 발행에 3차 추경 20에서 30조 달할 듯. 정부가 지난 1969년 이후 51년 만에 3차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을 공식화했습니다. 9조 3천억 원 규모의 고용 안정 패키지에 세입 경정과 추가 대책까지 포함하면 추경 규모는 최소 20조 원에서 많게는 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예산을 충당한 2차 추경과 달리 3차 추경은 대부분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수밖에 없어 재정 건전성은 한층 나빠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2. 코로나 육아급락 실험 정유업계, 정부의 지원 호소.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오후 SK에너지와 GS칼텍스 등 국내 정유 4사 대표와 정유업계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로 인한 석유 수요 감소와 정제 마진 악화 등 업계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가동률 축소 등 각종 자구 노력을 진행하고 있지만 최근 세계 석유 수요가 급감해 수출 비중이 큰 국내 정유업계는 당분간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라며 정부 지원을 요청했고, 성 장관은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위기 극복과 경쟁력 유지를 위해 앞으로도 조치 가능한 지원 수단을 계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3. 질본 코로나19 환자 48%. 항체 생겨도 바이러스 검출. 코로나19 환자 가운데 어느 정도 회복 후 항체가 생긴 환자도 절반가량은 바이러스가 몸 안에 남아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염 이후 항체가 형성되면 체내에서 소멸하는 다른 바이러스들과 달리 코로나19는 장기간 검출되는 특성을 보인 것입니다. 4. 삼성물산 1분기 영업이익 1,470억. 전년비 39.8% 증가. 삼성물산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 1분기 영업이익이 1,47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2일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동기 대비 39.8% 증가했습니다.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4% 감소한 6조 9,601억 원, 순이익은 55.8% 증가한 3,46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삼성물산은 1분기에 아랍에미리트 푸자 F3 복합발전 등 약 2조 6천억 원의 신규 수주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물산은 연간 계획 11조 1천억 원 달성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5. 연구감 국내 시스템 반도체 스타트업 벤처에 지적재산 무료 제공. 암은 삼성전자나 퀄컴, 애플, 화웨이 등 전 세계 유력 기술 기업의 반도체 설계도를 만들어 팝니다. 직접 칩을 제조하지는 않고 기술에 대한 IP만 만들고 이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을 받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검증된 IP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높은 IP 비용은 국내 스타트업 벤처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암의 설계 패키지인 개발 지원 프로그램, 사용 계약이 체결돼 이런 문제점을 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기부는 서울대학교와 함께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 기업을 발굴해 기술 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6. 세계 첫 양자암호 스마트폰 갤럭시 퀀텀 내달 출시. SK텔레콤과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양자암호 스마트폰 갤럭시 퀀텀을 다음 달 출시합니다. 두 회사는 SK텔레콤이 자체 개발한 양자난수 생성칩을 5G 스마트폰 갤럭시 A71 5G에 최초로 탑재합니다. 갤럭시 A71 5G는 SK텔레콤 전용 모델로 같은 갤럭시 퀀텀으로 명명했습니다. 양자난수 생성칩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패턴 없는 불규칙한 숫자인 순수난수를 만듭니다. 암호 체계가 일정한 패턴이 드러날 가능성은 패턴이 없는 불규칙한 숫자를 통해 더 안전한 암호 체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7. 코로나의 역대 최대 신규 가입자 몰린 넷플릭스. 서울 인구 1.5배만큼 늘었다.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가 올 1분기 전 세계 1,600만 명의 신규 구독자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코로나19 탓에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며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이 같은 성장세는 2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넷플릭스의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가량 늘고 유료 가입자 수도 3월 말 대비 750만 명 추가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다만 점차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며 시청률이 떨어지고 성장세도 둔화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8. 삼성. 중국 반도체 공장 증설 인력 200여 명 전세기로 급파. 22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시안 2공장 증설에 필요한 본사와 협력업체 기술진 200여 명이 이날 오후 1시경 전세기 편으로 인천공항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에 도착한 뒤 일정 기간 격리 조치를 거쳐 현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시안 2공장은 지난달 10일 1단계 투자 출하 기념행사를 진행하는 등 코로나19 사태에도 가동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안 공장은 삼성전자의 유일한 해외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지로 이 공장에서는 3차원 구조로 만든 V낸드 플래시가 양산됩니다. 9. 갤럭시 S20 울트라 DxO 마크 122점으로 공동 6위. 카메라, 렌즈 및 스마트폰 화질을 평가하는 DxO 마크에 갤럭시 S20 울트라가 등록됐습니다. 사진 측면에서 훌륭한 컬러,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 잘 제어된 노이즈, 초광각 카메라의 훌륭한 노출과 컬러, 플래시 사용 시에 좋은 노출과 높은 디테일이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저조도에서의 느린 AF, 종종 틀어지는 화이트 밸런스, 줌 촬영 시 강하게 나타나는 아티팩트, 초광각 카메라에서 발생하는 하이라이트 클리핑과 낮은 디테일, 야간 모드에서 노출 언더가 나는 것 등이 단점으로 꼽혔습니다. 결과적으로 갤럭시 S20 울트라는 사진 132점, 동영상 102점의 종합 122점으로 화웨이 아너 V30 프로와 함께 공동 6위를 기록했습니다. 10. 1억도 넘는 인공태양 담을 진공용기 국내 첫 완성. 국가핵융합연구소는 20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ITER 진공용기 첫 번째 섹터 제작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핵융합로의 가장 안쪽에 위치하는 진공용기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섭씨 영상 1억도 이상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고 유지할 수 있도록 고진공 환경을 구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핵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성자를 차폐하는 방사선 1차 방호벽 역할과 블랑켓, 다이버터 등 핵융합로 주요 내벽 부품들을 정밀하게 고정하는 플랫폼의 역할도 수행합니다. 11. LG벨벳 스타일러스 펜 지원. LG벨벳이 스타일러스 펜을 지원합니다. LG전자는 내달 15일 출시 예정인 LG벨벳과 전용 듀얼 스크린의 와콤 AES 드라이버 IC를 탑재했습니다. 펜은 기기 내 수납이 아닌 별도 휴대하는 형태입니다. 듀얼 스크린과 마찬가지로 별도 판매합니다. 와콤 AES 방식이 적용된 모든 펜과 호환 가능해 소비자가 기호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와콤 AES 스타일러스 제품군 중 기본 모델인 뱀브잉크 오픈마켓 판매 가격은 5만원대입니다. 12. 정부, 기간 산업의 40조. 고용안정 이익 공유 자구 노력 조건.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대두된 경기 침체와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항공 등 7대 기간 산업에 40조 원을 투입합니다. 다만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고용 안정,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의 부대 조건이 달린 지원입니다. 정부는 또 7대 기간 산업 외에 저신용 등급 기업 지원을 위해 특수목적 기구를 설립해 신용 등급이 낮은 회사채와 기업어음 20조 원을 매입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과 구체적인 매입기구의 구조 매입 범위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식 모델이 도입되는 셈입니다. 이 밖에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10조 원 확대하고 코로나 피해 대응 PCBO도 5조 원 확충합니다. 13. 벼랑 끝, 손정희의 배팅. 코로나 악재 전망 뚫고 공유 자전거에 투자.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가 중국의 대표적 차량 공유 기업 디디 추싱의 공유 자전거 부문 칭주에 투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공유 경제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단행된 투자입니다. 소프트뱅크도 지난해 비전펀드의 투자 손실 약 20조 원을 반영해 약 15조 원의 영업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손 회장의 투자 배경에 관련 업계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14. 중국 YMTC 128단 낸드 개발. 한미, 일 적층 경쟁 점화. 중국 반도체 굴기가 낸드 플래시 적층 경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 YMTC의 128단 낸드 개발 소식이 불시입니다. 한국, 미국, 일본 업체가 각축을 벌일 전망입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YMTC는 128단 SDD 낸드 샘플을 스토리지 컨트롤러 공급업체에 제출했습니다. 낸드는 쌓는 방식으로 성능을 높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2013년 1세대 수직구조 낸드 상용화에 업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고층화는 진행형입니다. 2세대 32단, 3세대 48단, 4세대 64 혹은 72단, 5세대 92 혹은 96단, 6세대 128단까지 진화했습니다. 세대 전환은 통상 1에서 2년이 걸립니다. 삼성전자는 160단 이상 7세대 낸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76단 4D 낸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15. 유류세 주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국세청이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유 및 주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조 원대 규모의 유류세와 주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22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유업체들은 4월 말까지 내야 하는 유류세와 개별 소비세를 7월 말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또 4월 말인 주세 납부기한도 7월 말로 늦췄습니다. 이번 조치로 납기 연장된 세금 규모는 총 2조 554억 원입니다. 정유업체와 주류업체가 부담하는 세금은 각각 1조 3,745억 원, 6,809억 원입니다. 16. 한진, 렌터카 사업 롯데렌탈의 매각, 택배 물류 사업에 집중. 종합물류기업 한진은 핵심 사업인 택배 물류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렌터카 사업을 매각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한진은 롯데 렌터카를 운영하는 롯데렌탈과 전날 차량 3,000대, 600억 원 규모의 자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진은 앞으로도 택배 물류 사업을 집중 육성하고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다른 사업의 경우 외부 매각 등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17. 한진중공업 매각 추진 소식에 강세. 한진중공업이 채권단의 매각 추진 소식에 22일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날 한진중공업은 국내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주주협의회가 보유한 출자전환 주식에 대해 공동매각을 추진한다고 공시했습니다. 대상 주식은 국내 주주협의회 및 필리핀 은행들이 보유 중인 보통주 총 6,949만 3,949주 지분율 83.45%입니다. 이로써 한진중공업이 채권단에 2016년 자율협약을 신청한 지 4년여 만에 구조조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18. 지구에서 완벽한 제품 삼성 클레드 TV, 독일서 역대 최고점. 삼성전자가 올해 출시한 클레드 AK TV가 독일 영상, 음향 전문 평가지로부터 TV 부문 역대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22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독일 비디오지는 최근 삼성 클레드 AK 모델명 Q90TS에 956점을 부여했습니다. 2019년형 클레드 TV가 받았던 이 부문 최고점인 949점을 넘어선 기록입니다. 19. 현대해상 건강어린이보험으로 배타적 사용권 2개 획득. 현대해상이 내가 지키는 내건강보험과 구젠곶 어린이 종합보험 Q 등 2개 상품에 대해 각각 6개월과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구젠곶 어린이 종합보험 Q는 지난 1월 선천질환 관련 보장으로 6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데 이어 이번에는 기존 어린이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보장들을 신설해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았습니다. 20.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한눈에 NHN페이코 검색 기능 추가. NHN페이코가 페이코 앱 내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검색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제공이 확대되면서 사용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페이코는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검색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오늘의 경제신문 읽기 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